자, 종소리가 끝나면 시작하겠습니다. 본방송 끝나면 찾아오는 상크 2교시 조선미 교수님과 현실 육아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육아를 꿈꾸는 네.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꿈만 꾸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열심히 또.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몰려. 뭘. 여기까지만 열심히. 저희도 다 들어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네. 네, 상글 2교시 함께하면서 궁금한 점들, 육아 고민 있으신 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그럼 함께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선미 교수님께 상담받고 싶은 고민들 지금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아니, 저는 아까 그 방송 카메라 잡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선미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저는 조선미 교수님 편인 게 조금 지금 일종의 지금 트렌드, 그러니까 아빠 같은 친구 같은 아빠 이런 게 약간 조금 부작용이 좀 생기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스스로도 약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때 휘둘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많은 감명을 느꼈는데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따가 상담을 그건 아니고요. 그 30년 넘게 이제 아이를 직접 따님이 한 분 계시고 아드님이 한 분 계시고 근데 아까 절망적이었던 건 오늘도 아드님께 뭔가 말씀을 나누고 오셨다는 게 육아는 끝나지 않는다. 얼마나 더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언제 끝나요, 육아는? 언제? 끝나긴 했는데요. 사실 끝났죠.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각자 자기 공간을 가지면 자기가 잘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집에 오면은 이렇게 다시 또 어린이 모드가 돼가지고 밥 먹고 가르치우면 좋은데 놔두고. 뭐 제가 치워주진 않습니다. 네. 근데 한 10분 안에 치웠으면 좋겠는데 이제 1시간. 그러면 치워주진 않지만 혹시 언제쯤 치울 거니? 뭐 오늘 빨래 좀 해놓을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친절하게 합니다. 세상 모든 친절하게. 자녀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이제 훈육 노하우를 담은 책도 이제 출간을 하시고 네. 많은 분들이 또 그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과도 겹칠 수 있지만 저희가 조금 약간 공통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그 사례들을 조금 하나씩 질문을 드려보고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 질문을 보면서 좀 놀랐는데 본인 이야기입니까? 유치원을 이렇게 보낼 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는 거야?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치카 얘기하셨는데 치카는 누가 발명한 거야 진짜. 이게 기술이 좋아하는데 치카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쌓인 게 많군요. 시키는 저도 스트레스야. 아무튼 그렇긴 한데 계속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책을 안 보던 책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 빨리 유치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 갑자기 네. 무슨 자기가 이 양말이 없어졌다면서 막 양말을 찾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시간도 빠듯한데 딴짓하는 이 어린이 행동 네.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아침 시간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뭐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이동은 아빠가 시켜주세요. 네네. 일어나면은 목욕탕. 그럼 딴짓할 그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 하면은 그다음에 뭐 식사하고 옷 이렇게 해서 근데 미리 그 동선을 싹 치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애들은 이제 그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장난감 뭐 눈에 가다가 보이면.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들은 손잡고 후다다닥 데리고 가시고요. 큰애는 자 이따 거 하고 여기에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딴 데로 가나 안 가나. 그래서 식탁 위에도 장난감 다 치우시고요. 옷은 그 바로 옆에다 놔서 이렇게 동선 정리를 해주시고 장난감을 치워주고 그다음에 바빠도 얘가 나와서 딴짓하기 전에 바로 다 씻고 나왔어? 그럼 옷 입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좀 센 가이드가 필요하네요. 그 상황에서도. 왜냐면 아침에는 애도 졸리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툭툭 예를 들면 과일 깎으면서 야 지금 양치해라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네요. 약간 더 좀 적극적으로. 양치라고 지금 사과 줄게 놀아 이렇게 들리죠. 그렇게 들리는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게 가이드해야 된다. 아침 시간 특히 그렇습니다. 아침 시간에.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좀 날씨에 맞지 않게 너무 얇게 입고 있거나 너무 두껍게 맞아요. 입고 있는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저렇게 입혀주신 건가?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주나 맞아요. 싶은 생각이 들 맞아요.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겨울에 뭐 유치원 가는데 겉옷 안 입겠다고 떼쓰고 옷만 막 입고. 뭐 좋아하는 옷만 입고 고집 부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슬슬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엄마 취향이 아닙니다.
아이의 엄마 취향이면은 예쁘고 잘 맞고 계절에도 맞고 깔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건데 많은 애들이 이제 자아가 생기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 날씨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엄마들이 속상해하는데 저는 그냥 더울 때 두꺼운 거는 그냥 놔둬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문제 안 되죠. 그냥 더울 힘들 수 뿐. 있지만 예, 뭐, 힘들지만 근데 이제 추울 때도 사실 애들은 문제가 안 돼요. 추위를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우기면은 가방에다가 두꺼운 거 하나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그거는 그냥 벗을 수 있게 해서 그냥 가면은 근데 자기가 이제 너무 괴로우면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학습이 된다고 믿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가 더우면 엄마 말 듣고 반팔 입으라고 할 때 말 듣겠지라고 좀 생각하면서 그냥 보낼 때도 있는데 그 생각은 틀린 게 아닌 건가요? 근데 이제 일정 나이가 돼야 네. 옷을 이제 덥다 춥다를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왜 원래 어린 겨울에 어른들은 막 껴입는데 중학생들은 반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안 추운 거예요. 네, 좋은 거죠. 저 진짜 얇게 입었었어요 어릴 때. 근데 지금 슬슬 이제 두껍게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내복 같은 거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내복 안 입어 이러다가 이제 점점 내복 한 겹 두 겹 알아서 끼워입기 챙겨 입고. 금방 말 시작해요. 안 해도. 그게 이제 날씨가 추우면 우리는 춥기도 하고 그 추운 게 고통스럽잖아요. 애들은 추운데 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농구장에 뭐 중학생들이 반팔 반바지 입고 막 맞아요. 겨울에 농구 너무 막 추워 죽겠는데 안 춥나? 보는 사람이 더 춥잖아요. 약간 더 그렇죠, 오버해 그렇죠. 생각하면 저 엄마 아빠 왜 안 챙겨줬어 이런 생각까지 하기도 하는데 걔네들은 해피한 거죠. 그죠? 열이 나니까. 자 그리고 중학교 때 반팔 반바지 입고 농구했던 이동현 기자 다음 질문 근데, 해주시죠. 저도 이제 조카가 전 아직 애가 없지만 조카가 있는데 그 옷 얘기도 저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애가 여자인데 계속 뭐 공주 옷 같은 거 막 입고 나가려고 하고 시기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밥을 계속 안 먹을래요. 밥 때가 됐는데 그리고 지금 안 먹이면 또 나중에 배고프다고 짜증낼 건데 이 밥 제때 안 먹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애들은 또 이렇게 내면의 신호를 잘 못 알아차려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그러니까 사실 나름대로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보통 뭐 6시면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애가 좀 배고플 만한 시간, 식사 시간으로 정하고 되게 중요한 거 있죠. 간식 주면 안 돼요. 간식. 그다음에 음료수. 음료수도요? 예, 음료수도 거기 칼로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이 있기 때문에 배가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신체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밥을 조금 먹어서 간식을 주는데 이 간식이 더 맛있으면 밥을 안 먹겠죠. 우리가 에피타이저 먹고 이제 본식 먹고 뭐 디저트 먹는데 여긴 디저트가 정말 맛있대. 그러면 조금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예, 시간을 일단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시간이죠. 간식이 아마 가장 큰 음료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음료도. 오늘도 똑같군요. 아니, 보통 이게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학교 끝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방과 활동 끝나고 이제 뭐 학원 보내기 전에 뭐 빵이나 뭐 이런 거 네. 음료수 한번 먹이고 이제 학원 보낸다. 뭐 저희도 그렇게 하고 막 주변에 그런 부모님 많은데 그것도 그럼 가급적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이게 이제 저녁 시간에서 훨씬 앞 시간에 줘야죠. 뭐 2, 3시 이때는 안 그리고 먹이는. 우유도 배부릅니다. 저희 질문이 올라왔는데 자라고 할 때 꼭 책 보겠다고 할 때가 있다고. 서로 할 때 안 보다가. 갑자기 너 이제 잘 시간이야 이러면 책을 봐요? 그럴 때 있죠. 예. 잠이 두려운 애들이 있으니까 왜? 잠이 너무 서러운 거야. 더 놀고 싶은데 막 애기들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어둠이 무서운 건가? 아니요, 자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한다, 얘네들은. 잔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막 졸리면 괜찮은데 네. 안 졸리거든요. 이게 이제 잠 시간을 5분이라도 이제 예, 미루고 싶은데 내가 장난감을 갖고 놀겠다 그러면 엄마가 자 이렇게 하는데 책 읽는다고 하면 그래? 뭐 이러니까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네. 해서 잠 시간을 미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명찰 조금만 이렇게 돌아가서 네. 유튜브 방송이니까 자연스럽게 열정적으로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게 방금 이제 어린 아이들의 심리를 돌아간 돌아가는 그 이제 전체적으로 양치질 말씀하셨고 뭐 이제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아무튼 맞아.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이제 아까 사례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좋은 습관을 그 나이 때에 막 잘 형성해주는 그런 원리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관 형성을 위해서 부모가 평소에 이렇게 좀 지시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일단 이제 쉬운 것부터 해야죠. 네.
한 두 돌쯤 되면 이제 위험에 대한 걸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아, 위험한 여기는 거. 올라가면 안 돼, 네. 뛰어내리면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면 만지면 엄마 안 돼. 손잡아야 돼. 근데 이걸 말만 하시면 안 되고요.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아, 모션을 내려 같이 끌면서. 해요? 네, 왜냐하면은 올라가지 마라는 말을 애들은 어떤 행동인지 몰라요. 올라간다는 게. 그렇죠. 올라가지 마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지 마 그러면은 이렇게 아마 아빠 보고 웃을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무슨 얘기해 주네. 그러니까 말을 행동화한다. 말을 행동하고 그 행동을 습관화한다. 계속 올라가지 마, 뭐 뛰어내리지 마, 뭐 뛰지 마 이렇게 해서 동시에 하면은 그 말이 그 행동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 관리를 배워야 돼요. 닦고 씻고 옷 입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하나씩 빼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 이제 애들이 이제 양말 벗는 거 제일 먼저 합니다. 깝깝하니까. 그다음에 바지 벗는 거 윗도리. 그러면 이제 옆에서 윗도리는 벗겨주고 자 이거는 네가 벗어봐 하고 중요한 건 끝까지 지켜보셔야 돼요. 하는지. 예, 이렇게 1년에 이제 옷 벗기잖아요. 근데 중간에 안 보시면 이렇게 벗다가 딴 거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쭉 만들고 쉬운 거를 하나씩 띄어내면은 이게 쭉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지 아침에 한쪽만 끼고 노는 애들 되게 많아요. 아. 그럼 조금 큰 연령대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6, 7세나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들 이제 뭐 이제 옷은 스스로 거의 입는다 쳐도 가방을 싸야 되거나 네. 뭐 다음 날 먹은 다음 날 챙길 뭐 준비물 챙기거나 이런 습관도 비슷한 원리로 똑같이 할 그렇죠. 테지만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오면 먼저 이제 알림장 꺼내서 네. 숙제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쭉 계속 처음에 읊어주셔야 돼요. 학교 갔다 오고 숙제해 이러면 못해요. 알림장 갖고 와, 알림장 펼쳐봐. 자 뭐가 있어? 이제 숙제가 여러 개면 이 중에서 뭘 먼저 해야 될지 아이들은 몰라요. 네. 그러면 이제 아빠가 보면 좀 뭘 먼저 하세요? 뭐 제일 우선되는 숙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오늘 숙제 안 지금까지 시키셨군요. 온라인으로 뭐 보내야 되는 거 있으면 뭐 바로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요새는 앱으로 또 뭘 올리는 게 보내요.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집중력이 제일 잘 될 때, 네. 제일 잘 될 때 수학 익힘책 같은 거 시키고 수학 익힘책 쉽지 자체를 않은데.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지금. 아직도 있군요, 그게. 있습니다. 네. 수학과 수학 익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얘가 빠릿빠릿할 때 제일 어려운 걸 시키고 이제 전후로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뭐 시간표 갖고 와 가방 싸. 가방 싸는데 처음엔 좀 봐줘야죠. 가방 싸는 건 이제 시간표에 있는 책하고 준비물. 근데 이걸 또 꾸준히 하시면 네, 한 학기쯤 되면은 준비물 말고 가방은 싸죠. 아. 그래서 그다음에 하면은 싸갖고 갖고 와봐. 그래서 아빠 보고 어우 잘했다. 아.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왔을 때니까 약간 아직 텐션이 남아 있을 때니까 어려운 걸 바로 좀 숙제를 바로 시키고. 아니 학교 갔다 왔을 때는 텐션이 떨어집니다. 학교에서 머리를 힘드니까. 쓰고 오거든요. 그럼 어려운 걸 힘든 시키면 막 힘들어 하지 않을까요? 쉴래 그러니까 알림장만 갖고 와요. 알림장. 오케이. 예,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러면은 대략 이쯤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간식 먹고 좀 쉬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다 했을 것 같긴 한데 포도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왜 맞아. 뭐 포도인지 모르겠어. 맞아. 그래서 뭐 피아노 하나를 쳐도 맞아. 한 번 완주하면 하나씩 붙이고. 칠하고 그리고 뭐 풀이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적절한 보상과 칭찬 스티커. 그렇죠. 칭찬 스티커 그 제도는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커 제도는 아무 때나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안 하던 걸 처음 배울 때. 예,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치카도 마찬가지인데 치카를 이제 한번 네가 해봐. 그러면은 뭐 사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애 네. 입장에서는 너무 지겨운데. 네네.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막 해갖고 해주는데 그게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때 얘가 이걸 받고 싶어서 이거를 하게 되는. 그래서 뭐 이렇게 포도 이런 거는 사실 애들 눈에 별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네. 그냥 어린아이들은 좀 큰 걸 뭐 예를 들면 3개면 준다든지 5개면 준다든지 빨리 받아야 돼요. 얘네들 2, 3일 안에. 만점을 5개 정도로 좀 빨리 받을 수 있게. 한 2, 3일 안에 상을 받게. 네. 그리고 이제 좀 큰 애들은 5일 뭐 이 정도로 해서 그 아이들이 평소에 원하는데 쉽게 하지 않는 거. 네. 뭐 젤리 좋아하나요? 젤리 좋아, 좀 예. 좋아하죠. 그럼 이제 숙제 할 때마다 이제 스티커 하나. 네. 젤리는 일주일에 몇 개쯤 사줄 수 있어요.
두세 개는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스티커 2개, 젤리 하나.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딴 때는 젤리 안 사주고. 딴 안 사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할 수 있는 걸로 상을 준다 하면 그렇게 감흥이 없을 테니까. 네. 그렇군요. 어차피 사줄 젤리 그렇게 하니까 애들 좋네요. 위해서 다 그렇게. 어차피 사줄 젤리. 이게 약간 좀 나이가 어릴수록 자주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렇죠. 낫다. 스티커 두세 개만 먹으면 딱 주는 약간 성취감 그런 예. 기분도 좀 많이 느끼게 그래서 하고. 그럼 이제 언제까지 줘야 되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말 안 해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조금씩 스스로? 줄이면 됩니다. 아하. 이게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간단한 거는 한 2달이면 끝나고요. 예, 좀 더 어려운 거는 이제 한 4달 정도? 그렇군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 댓글들 올라오는 것 좀 보면요. 와네랑님, 전 밥 안 먹는다고 할 때 절대 간식 안 줬어요. 간식도 밥을 먹은 후에 먹게 했어요. 그 습관은 지금도 지키고 좀 있답니다. 잘해주신.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기환김님, 저희 첫째도 곧 만으로 3살인데 맨날 장화만 신고 싶어 하더라고요. 비가 오나 마약이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건. 발에 꼬리내 나는다 지금. 너무 장화. 네. 그 단비님, 어릴 땐 부모의 훈육을 잘 받아들이고 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올라오더니 180도 다르게 행동하고 옳은 소리조차 듣기 싫어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 지금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조금 이제 청소년을 두신 네. 학부모님이 계셔서 그 프린스 리님께서도 사춘기 아이들 훈육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어릴 때부터 잘 지켜졌으면 비교적 순탄할 수 있지만 약간 놓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했어라도 갑자기 애가 왜 변했지? 중학교 정도의 자녀들은 어떻게 좀 훈육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당연히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다. 이게 아동기 뇌하고 성인기 뇌가 있는데 네. 그냥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할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던 애들도 이렇게 샥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좀 속상하지만 아니면 걱정되지만 참 잘 크고 있구나. 예. 오히려. 중학생 때 이제 우리 아들도 세수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세수를 내가 왜 꼭 시켜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수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중학교 때? 세수 안 생기면 세수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좀 씻고 가지 그랬는데 뭐 귀찮아라고 세수를 안 하고 가면 물도 아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얘를 잘 훈육했으면 네. 그냥 거기서 끝난 거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다 시켜서 했는데 왜 꼭 내가 해야 되지? 아니 이게 자기 걸로 정말 다지는 시간이 있어요. 다지기 위해서는 안 하기도 해보고 하기도 해보고 그럼 여자친구 생기면 정말 열심히 씻습니다. 그러겠죠. 그만 씻으라 해도 막 여자친구 울랑울랑게 하죠. 네네. 안 나와요, 그랬었나요? 목탕에서. 그랬었나요? 조성 기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나영 씨는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 그 좋은 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각자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리고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여쭙고 싶은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저, 어제도 제가 무슨 어디 식당에 갔다가 아이들이 뛰어가지고 부딪힐 뻔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 부모님들도 뭐 말린다고 말리고 잡는다고 잡았을 때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아이가 뭐 길거리나 식당에서 엄청 떼쓰고 이거 해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뭐 이렇게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는데도 막 뛰어다니고 하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좀 어떻게 훈육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게 집에서 이제 통제에 대한 이제 훈련이 많이 됐어야 되고요. 이제 집에서 막 뛰면 이제 저는 타임아웃을 추천하거든요. 타임아웃. 뭐 소리 지르고 이러느니 이렇게 한 3분 정도. 네가 엄마가 뛰지 말라 그랬는데 뛰면은 여기에 3분 앉아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익숙하게 하면 밖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뛰면 엄마랑 저희 가서 좀 서 있어야 돼. 무섭나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면 무서웠어요. 여기 뭐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조금 예. 사람 없는 곳이라서 3분 동안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일단 무서운데? 뛰면은 애들이 없대니까 점점 더 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조되는군요. 하고 계속 뛰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데서 또 잠깐 떨어지는구나. 근데 말만 들어도 무서워. 그쵸. 왜 무서우세요? 제가 무서웠어요. 어릴 때 기억이 약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반복하면은 내가 엄마가 타임아웃 해야 돼. 그럼 이제 조용해지는 그걸 거예요. 시켜주는 거군요.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예민한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도 참 화두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보내는데 같은 친구들은 뭐 잘 적응하고 막 박수 노는데
얘는 뭐 4월, 5월이 됐는데도 조금 아직 가기 싫어하고 아침마다 낯도 그러네. 좀 가리고 또 네네네. 초등학교 1학년 갔는데도 다른 아이들이 이제 막 자기를 놀이터에서 노는데 얘는 조금 혼자 있고 막 발 아프다 그러고 그러네. 이런 친구들은 조금 접근을 달리 해야 되네요. 훈육에서도.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부모님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네. 유치원 가고 싶어 가기 싫어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아. 그럼 가기 싫다 그럽니다. 오. 출근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아, 아. 그러네요. 확 머리를 한 대 때리신 느낌으로 확 오네요, 다가오네요. 느낌이. 네. 우리 상크리 분들 보러 안 오고 싶어요? 너 보고 싶죠. 바로 스튜디오로 죄송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마치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 나 너무 가고 싶어 이런 애들보다는 안 가도 되나? 그러겠네. 여지가 예.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엄마는 안 가고 싶다니까 그 다음 날 막 더 물어보고 아. 그러면 이제 뭔지 안 가도 될 것 같은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조금 뭐 조용히 있는 애들은 대부분 기질 차이예요. 예, 이렇게 낯선 곳을 좀 탐색해야 될 때 재밌는 대로 보는 아이들이 네. 그 자국추구 경향이 높은 아이들이고요. 오. 낯선 걸 또 위험하게 보는 또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이제 충분히 숙지되고 여기가 안전하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걱정할 일은 아니고 이제 우리 아이가 워밍업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 저희 옛날에 막 돌아다니시지 않았나요? 저는 좀 돌아다녀요. 예. 이제 아무데나 데려다 놔도 금방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하고. 약간 인싸가 되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좀 느린 편이었는데, 네, 하은이 거. 네. 저는 댓글을 좀 더 이제 어. 소개를 해드리고 네. 싶은데 나미님, 저는 할머니인데 초등학교 1학년 손녀가 잔소리한다면서 싫어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율율님께서 온라인에 밀어 쓰는 할 일 체크보드라는 게 있대요. 아이가 발달 장애 아이인데 그걸 이용하기도 한다고. 뭐 한 거 밀어 딱 쓰는, 했으면 스위치 온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오. 있나 봐요. 그런 거 활용하는 건 어때요, 선생님? 이게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저는 엄마나 아빠들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게 애들하고 대화할 때는 행동을 말씀하셔야 돼요. 행동. 할 거 해, 뭐 왜 안 해, 이거는 거기에 뭐가 없거든요. 뭘. 예, 가서 숙제해. 근데 그게 안 되면 가서 책상에 앉아. 그것도 안 되면 일어나. 세부적으로 네. 뭔가를 행동을. 이 지시해야 단계를 되는군요. 이제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단계가 커지고요. 네네. 근데 이제 장난감 갖고 놀면 그 있으면 장난감 치워. 그게 안 되면 이제 엄마가 치우고 일어나 의자에가 책상에 앉아. 근데 이거를 할 거 안 해 이렇게 하니까 그치. 예. 할 거가 뭔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밥 식는다 하면 안 돼, 그죠? 일어나, 그렇죠. 식탁으로 와 해야지. 밥 식는다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나 식은 거 좋아. 뭐 그렇게 이렇게 되죠. 되죠. 차가운 게 좋은데? 맞아, 찬밥 좋아한다고. 뜨거워 먹으면 아 위에 안 좋대. 그러네. 뜨거워 다 씻고 먹을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요만한 조각으로 시작해서 큰 조각을 만드는 겁니다. 와 이런 건 정말. 그럼 이거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맞아. 이 조언도 정말.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쉽게 들으면 좋겠지만 안 들으면 조각조각 처음부터 첫 단계부터. 가연 씨 평소에 어땠어요? 조각조각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요? 조각조각? 그러니까 지금 저 아이를 생각하니까 약간 저도 지시를 너무 좀 마지막 목표를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숙제해 게 아니라 지금 거실에 있으면 일어나서 방으로 가 숙제하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처음 마지막 골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좀 저와 그 트러블이 있지 않았나 걱정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번 카메라인가 우리 마지막 조언을 좀 주시는 그 인사말을 좀 여쭙고 싶어서 우리 교수님 뭐 팬들도 많고 유튜브로도 많은 도움 받고 계신데 육아 전쟁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많은 그 군사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죠. 네. 응원의 일단 메시지로. 네. 어머니들이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이 많으신데요. 화를 안 내는 건 조카한테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내 자식은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를 내는 거니까 화 낸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화낸 거는 그냥 사라집니다. 예, 화도 통장에다가 예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혼내도 그다음에 이제 즐겁게 재밌게 놀아주고 사랑의 표현을 하시면 되니까 훈육할 때는 딱 마음 먹고 훈육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놀아줄 땐 놀아주시고 그리고 훈육을 한다는 게 그냥 뭐 감정으로 하시니까 그런데요. 행동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해 하고 옮겨놓고 데리고 오고
근데 이제 이거를 말로만 하려니까 말에다 힘을 실어야 되거든요. 눈에다 힘 실고 말에다 힘 실으면 표정으로. 이게 이제 화가 되니까 그냥 행동으로 빨리빨리. 네. 그럼 이제 애들도 얼떨결에 하니까요. 네, 그냥 몸을 쓰십시오. 몸을. 근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네. 나도 아직 스스로 뭔가 자발적으로 잘 치우고 이러질 못하는데 지금 어머님이 애한테 뭘 시키나. 방금 댓글 남겨주신 분이 어머니 계시셨어요. 큰일 났다 나중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네. 정말 육아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도 없고 공휴일도 없는 거잖아요.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싫은 소리 안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클로징 음악 주시죠, 피디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오늘도 하면 상크라세요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상암동 클라스 줄임말 상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라고 하면 다 같이 상크라세요라고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선창해 주시죠. 오늘도 상크라세요. 고맙습니다.